숨막히는 폭염이 서울을 달구던 한여름, 명동거리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열기로 가득했다. 아침부터 자결하는 태양 아래 78배 김영애 할머니가 목적지 없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때 명동 상업지구의 상당 부분을 소유했던 자산가였지만 지금은 자신이 사는 집조차 찾지 못하는 치매 환자였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김영애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이 어디였는지, 자신이 왜 이곳을 헤매고 있는지도 까맣게 잊은 듯했다. 남편과 함께 자녀들을 키우며 명동의 알짜배기 건물들을 하나둘 사들이던 빛나는 과거는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나는 사람들은 허름하고 얼룩진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의 할머니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김영애 할머니는 그런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걸음을 이어갔다. 물 한 모금 간절했지만 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 없었다. 그때 저 멀리 익숙해 보이는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저곳이 은행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쳤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다. 잠시 정신이 드는 듯했지만 은행 안 사람들은 김 할머니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어떤 이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또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용기를 내어 창구로 다가간 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왠지 여기가 낯익은데. 그러나 젊은 은행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혐오감이 섞인 목소리로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라고 쏘아붙였다. 김 할머니는 애원하듯 다시 말을 이었다. 잠깐만요. 뭔가 기억이 날 듯.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행원은 경비원을 호출했다. 경비팀장님, 이 할머니 좀 밖으로 모셔주세요.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곧 건장한 경비원이 다가와 김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김영애 할머니는 은행 밖으로 무력하게 끌려 나왔다. 은행 문턱에서 휘청이다 결국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며 정신이 돌아왔다. 자신이 바로 이 은행에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예치해 둔 사실이 성광처럼 떠오른 것이다. 명동 상권의 큰손이었던 자신이 이토록 초라하게 쫓겨나다니. 김 할머니의 눈가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김 할머니는 은행 앞 보도블록 위에 한참을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 엉덩이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다. 평생을 거래해온 주거래 은행에서 이런 수모를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정신이 돌아오니 자신이 얼마나 남루한 모습으로 은행을 찾았는지,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여기에 내 돈이 150억이나 있는데. 김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다. 은행 유리문 너머로 아까 자신을 내쫓았던 젊은 직원이 다른 고객에게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에 가슴 한구석이 더욱 시려왔다.
10년 전,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은행 직원들은 자신을 보면 깍듯이 허리를 숙였었다. 땀에 젖은 옷자락을 매만지며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김 할머니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명동이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호화로운 자택으로 가는 길, 또렷해진 정신으로 자신이 소유한 명동의 건물들을 하나씩 지나쳤다. 평소에는 흐릿했던 간판들, 임대료를 내러 오던 상인들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떠올랐다. 치매라는 병마가 잠시 물러선 덕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 할머니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최 변호사님, 오늘 제가 은행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최 변호사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셨군요. 너무 속상하셨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변호사의 말에 김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를 끊고 김 할머니는 오랜만에 옷장 문을 열었다. 가장 아끼는 비단 한복을 꺼내 정성껏 다림질을 시작했다. 내일은 다를 것이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테다.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김 할머니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치매 환자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건물주이자 거액 예금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터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영애 할머니의 집은 평소와 다른 분주함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곱게 화장하고 밤새 다린 한복을 차려입었다.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명동의 자상가다운 위풍당당한 여성의 모습이 비쳤다. 약속 시간에 맞춰 최 변호사가 도착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모님, 혹시 예금 전액을 인출하실 생각이십니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걸세. 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어제의 굴욕적인 기억이 떠올랐지만 오늘의 김 할머니는 달랐다.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은행 안으로 들어서 어제 자신을 내쫓았던 바로 그 창구로 향했다. 어제 저를 기억하시오. 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젊은 은행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물거렸다. 죄송합니다만. 은행원이 말을 잇기도 전에 최 변호사가 나섰다. 이분은 명동 일대 상가 건물의 상당수를 소유하신 김영애 사모님이십니다. 어제 이곳에서 물 한 잔을 청했다가 쫓겨나신 바로 그분이시지요. 변호사의 말에 은행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식간에 은행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소란을 듣고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김영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그러나 김 할머니는 손짓으로 그의 말을 막았다. 사과는 됐습니다. 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싶소. 지점장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어 있었다. 어르신, 부디 진정을. 저희가 어떻게든 책임을. 하지만 김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말할 것 없소. 150억 원 예금 전액과 임대료 수입 통장 30개 전부 해지해 주시오.
모든 예금과 통장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데는 꼬박 오전이 걸렸다. 예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150억 원 전액과 임대료 통장 30개를 전부 해지하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확인했다. 그렇소. 김 할머니의 대답은 흔들림 없었다. 지점장과 직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모든 돈을 인출하고 나오는 김 할머니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어제의 모욕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당함만이 남았다. 다음엔 어느 은행으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다. 아직 정하진 않았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할 걸세. 김영의 할머니가 모든 예금을 인출하고 떠난 후 은행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지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어제 김영의 어르신을 그렇게 대한 직원이 누굽니까?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어제 그 젊은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점장의 깊은 한숨이 회의실을 채웠다. 자네는 아는가? 우리 지점 전체 예금액의 30%가 김영의 어르신의 돈이었다는 것을. 게다가 명동 상가 임대료만 해도 매달 수억 원씩 들어오는 우량 계좌들이었네.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야.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든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일어서며 말했지만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네. 김 어르신의 자존심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고 우리 은행에 대한 신뢰도 바닥까지 떨어졌을 걸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명동 일대 다른 은행 지점장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김영의 어르신이 정말 모든 돈을 인출하셨다면서요. 한편 명동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뜨거웠다. 김 할머니가 임대료 통장까지 싹 다 옮기셨다며? 그동안 그 은행 직원들이 할머니께 얼마나 굽실거렸는데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지. 은행 본점에서는 즉시 감사팀이 파견되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은행 VIP 고객을 이런 식으로 놓치다니. 지점장은 쏟아지는 질책을 묵묵히 감수해야 했다. 문제의 젊은 직원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고객을 외양만 보고 판단한 것은 은행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과오입니다. 당신의 안일한 판단 하나가 은행에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사 담당자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다. 명동의 다른 은행들은 김영의 할머니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어르신께서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신다면 업계 최고 수준의 우대금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돈 때문에 보이는 친절은 사양하겠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을 찾고 있어. 한 달이 지나자 그 은행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다. 예금 잔고가 급감한 것은 물론 명동 상가들의 임대료 수수료 수입도 완전히 사라졌다. 지점장은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책과 후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 조금만 더 친절했더라면,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미리 알았더라면,
은행 로비에는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렸지만 이미 떠나버린 김영의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은 후회였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올 무렵 김영의 할머니는 마침내 새로운 주거래 은행을 정했다. 큰 은행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온 신뢰 있는 소규모 은행이었다. 어르신,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은행 지점장의 진심 어린 인사에 김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서울금융가에는 새로운 교훈이 자리 잡았다. 결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김영의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되며 모든 은행의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신입 직원 교육에는 이 사례가 필수로 포함되었다. 또한 김 할머니를 더욱 각별히 대했다. 때때로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을 때면 상인들과 새 은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머니를 보살폈다. 어르신, 집이 이쪽이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김영의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에 거액을 기부했다. 나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선행은 또 다른 감동을 낳았고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김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금융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날, 김영의 할머니가 기부한 치매 안심센터가 명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문을 열었다. 개관식 날, 할머니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픈 경험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순간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치매는 깊어졌지만 김영의 할머니의 존엄과 그녀가 남긴 교훈은 서울 거리에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은 명동의 전설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